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유럽 종량학회 이 주식 다음 달 10배 상승, 추석 전에 꼭 사세요, 항암 새로운 대장이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 10배 상승한다는 게 과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10배나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 왜 추석 전에 꼭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은 금일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또 제약의 큰 이슈가 다가오고 있죠. 뭡니까? K바이오. 자, 제약주들, 우리 한국 바이오들이 뭐한다? 유럽에서 항암 기술 보따리를 푼다. 그래서 9월에 당장 다음 달에 유럽 종양 학회 대거 출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럽 종양 학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얘기해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제약바이오는 이런 뭐 학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제약 관련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학회에서 어떠한 발표라든지 기대감이 나오냐에 따라서 늘 매년 1년에 최소 한 종목이 뭐였다? 최소 한 종목 이상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상승을 했던 게 뭐다? 이 제약바이오의 무슨 학회라든지 발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과거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자, 2011년도에 봤을 때, 자, 바이오주 뭐라고요? 약세장에서 바이오주는 줄줄이 상한가래요. 왜? 보면 이제 꼭 국제학회에서 뭐가 발표가 됐다, 임상시험 발표됐다, 뭐, 그러니까 학회에서 뭐 하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는 하한가를 내리찍고 있고, 증시는 급락이 나와도 바이오주는 무슨 학회 때만큼은, 어떤 이슈 때만큼은, 무슨 발표 때만큼은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과연 얼마나 강세 나는지 보면은, 자, 2013년도에 봅시다. 2013년도에 뭐라고 하냐면요,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이 뭐한다? 자, 미국에서 열린 2013년 국제 항바이러스 학회에서 패치형 에이즈 치료제를 발표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진제약이 2013년도, 자, 무슨 학회? 자, 이제 국제 항바이러스 학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죠.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자, 2013년도에 발표와 함께 만원짜리가 얼마까지, 최근까지 우상향을 잡았을 때 이때가 최저점으로서 64,0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다? 6배가 올랐습니다. 6배. 자, 6배가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연 또 어떻게 오르느냐? 자, 여러분 잘 아는 셀트리온은 2014년도에요. 자, 이 2014년도에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판매허가 승인 기대감이 났는데, 이게 어디서였냐고 하면 유마티스 학회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2014년도 이 일본의 유마티스 학회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뭐했다? 램시마를 발표하면서, 램시마가 지금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어때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탔던 게 언제부터야? 일본에서도 발표를 때리고 2014년도부터 램시마라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얼마까지 간다? 얼마까지 갑니까? 셀트리온은 3만원부터 해서 지금 38만 8천원까지 지금 몇 배 갔다? 10배가 갔다라는 겁니다. 자, 2015년도에 2015년도에는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또 과연 어떤 학회일까? 자,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이, 자, 미국 임상 종양 학회래요.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2015년도에는 자, 2015년 미국 임상 종양 학회입니다. 자, 뭐였다? JW 중해제약. 과연 발표와 함께 얼마나 오르느냐? 2015년이 최저점이었죠. 2015년의 최저점 만원짜리가 87,000원까지, 2016년 동안 87,000원까지 8배가 상승돼. 8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신라젠으로 눈물 많이 흘린 분들 많죠. 2017년도, 제가 2016년도 거는 자료 찾다 놓쳤나 보네요. 2017년도에는, 자, 신라젠은 어디예요? 여러분 신라젠은 잘 알다시피
어딨어? 바이오, 자,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이하 바이오 USA,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하면서 다국적 제약사 뭐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는 이슈 가지고서도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뭐 신라젠에 대한 모멘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상장되자마자 17년에서 상장되자마자 15만원까지, 얼마짜리가? 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신라젠 몇 배 갔다? 15배 갔다는 겁니다. 15배.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필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도죠. 필룩스는 어디 가냐고 하면요, 자, 필룩스는 어디 갔는지 봅시다. 토마스 제퍼슨 대학병원 스카월드와 교수님이 고용업 대사를 면허를 쭉쭉쭉 해가지고 지난 4월이죠? 4월 미국 시카고 암학회. 자, 필룩스도 어디 갔습니까? 자회사가 시카고 암학회 갔습니다. 시카고 암학회 갔고요. 그러면서 필룩스가 어떻게 되느냐?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2,000원대 있던 게 28,000원대까지 14배가 상승하죠. 필룩스 14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어디 갑니까? 자, ABL 바이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애니얼 안티바디 서밋에서 그래서 뭐했다? 이중항체 치료제 종양 감소 효과 하면서, 자, ABL 바이오가 2019년도죠. 자, 2019년 자, 어디 갔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애니얼 안티바디 서밋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뭐 그제도 이슈를 탔겠지만 이거 차트를 제가 뽑아놨죠. 자, 보면은 2019년도, 자, 2019년 12,000원에서 4만원까지 대략적으로 3배입니다. 3배. 자, ABL 바이오는 대략 3배가 상승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엔지캠 생명과학 2020년도죠.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연구 결과 4월 어디서 발표합니까? 자,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입니다. 자,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죠. 그래서 2020년도 자,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자, 엔지캠 생명과학도 발표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엔지캠 생명과학은 어디 가느냐? 자, 엔지캠 생명과학 2020년도였나요? 엔지캠 생명과학 2020년도죠? 2020년도 엔지캠 생명과학 자, 7,000원에 있던 게 28,000원까지 4배 갔죠. 4배 갔습니다. 4배 상승세를 보였다. 자, 그리고 2021년도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있어? 앞타바이오 항반병성 치료제 임상일상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자, 학회 여기 바로 학회 글로벌 안과 학회 ARVO에 참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타바이오가 2021년도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뽑아놓고 이러고 있지? 자, 앞타바이오가 2021년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또 올라가죠. 자, 3만원대가 6만원대까지 바닥부터 보면은 6배가 올라갑니다. 뭐가요? 앞타바이오 2021년도 어디 학회였죠? 무슨 학회였습니까? 자, 글로벌 안과 학회. 그래서 앞타바이오 뭐했다? 자, 앞타바이오 6배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가 무슨 이 학회라든지 무슨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있을 때마다 종목들이 임상 발표라든지 얘기들의 뭐 결과 발표라든지 무엇이든 발표라든지 뭐 기술 수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후에 보면 꼭 뭐 했다? 최소가 3배였고 최대는 15배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이번에도 다가오는 제약바이오 이슈가 뭐가 있다? 3대 암학회, 3대 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개최해서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이번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몇 배까지 16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최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추석 전에 사야 되느냐? 왜 추석 전에 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며칠입니까? 자, 학회, 유럽 종양학회가 며칠? 자, 3대 암학회 4달, 다음 달 9일부터 13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수 기간은
자 9일부터 13일 언제야? 정확하게 추석 동안이죠. 금요일 매수 못해. 자 추석 매수 못해. 이 대치일 매수 못해. 그러면 사실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은 내일 목, 금, 토, 일 목, 금, 월, 화, 수, 목 1, 2, 3, 4, 5, 6거래일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자 우리에게 제약 암학회 관련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단 6일이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있고 제넥신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HLB, 그 다음에 뭐 AB온, 뭐 ST큐브, NK맥스, 네오이뮨텍, 그 다음에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뭐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떠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떠한 기업이 갈 수 있을지까지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루를 다 바쳐서 찾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번 암학회선 제일 이슈가 셀 것 같아. 제일 기대가 셀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에이비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2022년 유럽 종양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3편처럼 공개하면서 쭉쭉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폐암, 위암, 간암, 대장 뭐 나오는데 내용이야 뭐 스스로들 공부해보시고, 일단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에이비온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합병 상장하면서 진짜 굉장히 과거에 9월달에 쫙 크게 갔어요. 2009월까지. 그리고 최근 추세 무너졌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 지켜냅니다. 돌파 이후에 하락 추세 지켜내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한 자리 지켜내고, 지금 추세가 정확하게 이렇게 타고 갔을 때 우상향하기 정말 좋은 추세예요. 그래서 차트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과거에 ABL 바이오가 일단 ABL 바이오가 아니죠. ABion이 왜 상승을 했는지 보니까 ABion이 왜 상승했다. 자, ABion이라는 종목은 자 보면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세인데,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저해제 시장에서 매력적인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어쨌든 매력적인 후보 물질이 있어. 근데 이가 뭐냐고 하면은 에이비온에 대해서 이제 MET 저해제 시장에서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점점 커질 것이라 분석했고, 얘 같은 경우 뭐예요? FDA로부터 임상 이상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에이비온이 가장 큰 기대감은 뭐냐? 에이비온의 뭐 이 기업이 뭘 하던 말던 보다 중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제일 큰 이슈는 뭡니까? 임상 진행 이슈죠. 자, 이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게 꿈과 희망의 나라 제약바이오랜드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임상 기대감만 가지고 10배, 20배도 가는 게 그게 제약바이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에이비온이 제가 과거의 뉴스를 찾아보면은 자,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뭐 내성 환자 유래 암세포에 대한 시험관 실험 뭐 쭉쭉쭉 나오고, 뭐 마지막 포스터 쭉쭉쭉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다 이제 뭐라고요? 임상을 개발 계획을 밝힐 자리가 될 것이다. 어디? 자, 이번 이제 암 학회죠. 이번 학회가 뭡니까? 회사의 치료제와 다양한 암 적응증으로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병용 임상을 개발 계획을 밝힐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이제 임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 나의 이 그동안의 자료를 발표하고 이것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겠다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죠. 근데 보면 실제로 자, 에이비온 같은 경우가 자, FDA에 검토 완료는 했어. 자, 3월달에 뉴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소세포 폐암 이상, 그러니까 임상 이상을 해야 돼. 그래서 ABO는 이상을 위해서 FDA로부터 임상 설계를 대한 세부 임상 계획서를 검토 받았으면서 올 상반기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병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대요. 이게 이게 올해 3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올해 5월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올해 5월에 또 나온 내용이 자, 보이죠? 임상 1상 최종 결과 데이터 발표 예정하면서 여기도 나오는 게 임상 이상을 순항 중에 있다. 지난 3월 FDA로부터 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세부 임상 계획서를 검토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현재 병원 모집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못하고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봤더니 아까 뭐라 했어? 이 뉴스에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앞에 아까 읽어줬던 거 뭐예요? 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뭡니까? 이 학회에서 뭐 하겠다? 병용 임상을 개발 계획을 밝힐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까지 임상 결과, 일상 뭐 결과랑 다 갖다 때려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기술력이 대단한지 보여주고 그동안의 단점 다 보완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번 이 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임상에 대한 진행을 확실히 하겠다. 에이비오는 지금 이 기업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이 기업의 입장은 얘기했다시피 유럽 종량 학회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놓고 이제 나는 딱 발표를 해가지고 얘네 뭐한다? FDA 임상 이상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이 학회 발표에 따라 가지고 에이비온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기대감,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임상 이상이 본격 진행 시작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에이비온이 이때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를 가뿐히 뛰어넘던가 못해도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먹어도 2배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굉장히 대단해. 사실 모든 제약기업이 뭐 거의 중소제약기업은 비슷하긴 한데 얘네들 지금 포부가 뭐냐고 하면은 기술 수출까지 하겠다. 그래서 항암제 기술 수출 가능한 빨리 할 거고요. 미국 연구소 등 글로벌이 우리 회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과 함께 빠르게 이 기술 수출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얘네가 지금 보면 과거에 기술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이상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치를 높여 수출하겠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내용을 보면은 임상 이상과 함께 같이 진행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술 수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얘네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제가 다른 거 빼먹었네요. 빼먹었는데 어쨌든 지금 앞에 뉴스 나온 것도 보면 알겠지만 얘네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은 임상 이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기술 수출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따라간 것이 뭐야? 지금 이미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시장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글로벌 규모, 그러니까 중국한테 팔아보니까 우리가 임상 이상 뭐 결과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완됐을 때 글로벌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1조 원에 달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번 학회에서 뭐합니까? 다양한 암 정증으로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병용 임상 개발 계획을 밝힐 자리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번 학회 얘네 목표는 뭡니까? 이번 학회 얘네 목표는 임상 이상 진행과 기술 수출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슈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차트도 나쁘지 않고. 자, 근데 얘네가 지금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얘네가 지금 임상 이상에 대한 이미 벌써 뭐 하고 있습니까? 메디라마 에이비온 전략적 협약 구축해가지고 임상 이상을 총괄하는 계약 체결하고 있고 임상 이상을 3년 안에 완료해가지고 인허가 도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목표고 지금 이미 기술 수출하려고 이미 거의 뭐 별생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술 수출 규모가 아까 얼마나 했어요? 1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이 2015년 16년도에 제약의 붐을 가지고 온 게 한미약품이에요. 35,000원. 이 당시 자리가 이제 한 5만원대였습니다. 5만원짜리가 70만원까지 12배 상승하는데 다이렉트 5만원짜리가 70만원까지 달리는데 한미약품이 이때 어떤 이슈로 갔냐고 하면요, 다국적 제약사와 수출 계약, 뭐 기술 수출. 근데 보면 상업화에 관한 라이센스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했는데 계약금이 500만원이고 이거 다 해가지고 개발 성공된 총 얼마? 7,700억이라 했어요. 7,700억. 한미약품이 7,700억 가지고 12배 갔는데 얘네가 진짜 이거 진행까지 되면서 임상 이상 기대감에 수출 기대감까지 생겨가지고 1조 규모 때려박는다. 와, 얼마나 크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예상하는 종목은 뭐다? 이번 유럽 종량 학회에서 다른 그 어떤 기업보다도 에이비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 시황적인 부분, 자, 에이비온 바이온도 유럽 종량학회에서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이제 임상 기대감이 생겨야 되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생겨야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약 그 어떤 차트를 다 봤지만 다이렉트로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가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빨리 크게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그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이죠. 어플이 있습니다. 진이 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자, 단기간 심종목으로 제가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3% 뛰기, 5% 뛰기, 한 달에 30%, 한 달에 50%짜리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내가 당장 또 실시간 장중에 혼자 매매 못해서 단타까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